물론 남편을 사랑했으니 결혼 결심을 한 거였고요. 돌이켜보면 그건 모두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싶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저는 그나마 시댁 형편이 좋아서 나중에 시댁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넌 좋겠다. 우리 시댁은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 우리 남편이 시댁에서 장남이라 부담이 커. 너희 아버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며? 그렇긴 하지. 그럼 뭐 걱정 없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게 되는 것도 사실 불만일 때가 많았는데 노후만큼은 제대로 준비를 해두셨겠지, 아직 일하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잘 운영하던 아버님의 공장 때문에 시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어? 아, 나 지금 아버지 회사에 가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늦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자. 남편은 퇴근길에 아버님의 연락을 받고 급히 가는 거라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공장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예, 말도 마라. 아버지 젊으셨을 땐 정말 날아다녔어. 네? 내 표현이 좀 그랬나? 아, 돈을 그냥 쓸어 담았지. 안 그러니, 아들? 네, 그랬죠. 지금이야 그냥저냥 굴러가는 공장 같지만 그땐 최고였다고. 그때 같이 회사 운영하던 아버지 친구들은 하나둘씩 공장 망해서 접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네 아버지뿐이잖아. 이때는 시댁에 몇 번 인사를 갔던 게 전부라 저에게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저만 보면 어머님이 아버님의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셨습니다. 암튼 그때보다는 아니어도 아직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댁 형편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는 공장의 영향이 정말 컸죠. 남편은 한동안 퇴근하고 아버님 회사에 갔다가 늦게나 들어왔는데 제가 물어보면 계속 괜찮다며 별일이 아니라고 하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의 전화를 받고는 대충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난 솔직히 너한테 좀 서운하다. 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알죠. 지금 회사 상태가 어떤지 알면서 너는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며느리가 어쩜 그러니? 말이라도 괜찮으시냐고 물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동현 씨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히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니? 시모의 전화를 받고 저는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모가 머리에 흰 천으로 된 띠를 두르고는 누워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참 빨리도 온다. 내가 전화 안 했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정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시댁에 더 있어봤자 시모의 앓는 소리만 들어야 했기에 바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부 회사로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제가 시부 공장 운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 정확히 어디가 안 좋은 건지는 몰랐지만 곧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기야, 그냥 집으로 가라니까. 왜 말 안 했어? 상황이 이렇다고 말을 해야 알지. 자기 걱정할까 봐 그랬지. 엄마랑 통화했어? 어머님이 난 왜 그렇게 터나태평이냐고 하시더라. 엄마가 괜히 그러신 거야.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데? 거래대금이 중간에 꼬이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참에 공장 정리하자니까 아버지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네.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리하면 괜찮은 거야? 손해가 크지. 그래도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빚만 늘어나는 거니까.
남편이 일을 마치고 아버님 회사로 매일 들르게 된 건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기가 안 되시나 봐. 나도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아무리 상황을 설명드려도 안 들으시네. 그날 이후 시부 회사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부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시부가 갈 만한 곳은 다 연락해보고 찾아다녔습니다. 대체 어딜 가신 거야? 네 아버지 없으면 나 못 산다, 못 살아. 얼른 가서 찾아봐. 아버지 찾아봐. 이날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날부터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다는데 전화 연결도 안 되니 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남편과 저는 일단 시댁에서 나와 아버님과 친한 친구분들께 전화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찾은 곳은 아버님의 회사였습니다. 사무실 건물과 뒤쪽으로 공장이 있어서 건물이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공장 구석에서 아버님이 술을 마시고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혹시나 회사로 다시 오시진 않았을까 싶어 남편과 아버님 회사로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본 건데 저 안쪽에서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동현이냐? 아니,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전화했었어? 몰랐다. 잠들어서. 바닥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아버님은 그냥 속이 좀 상해서 혼자 술을 드시고 공장 구석에서 주무신 거였는데 일단 한시름 놓긴 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기에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응?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버지 회사 말이야. 정리하신대?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장인어른께 부탁을 좀 드리면 어떨까? 우리 아빠한테 뭘 부탁해? 돈 좀 해달라고. 남편이 제 앞에서 돈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무척이나 고민을 하다 말을 꺼낸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안 된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돈 좀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시면 꼭 갚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서 그래. 저번엔 빨리 접는 게 그나마 손해가 커지는 거 막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계속 회사 정리하자는 말을 하겠어. 아버지한테는 인생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 해도 친정에 연락해서 돈을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대출은? 대출? 사업자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나? 그게 됐으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겠어? 그래도 아버지가 그 공장 운영하시면서 정말 법 잘 지키면서 소신대로 일하셨어. 그러니 더 놓지 못하시는 것 같아. 대출이 가능했으면 당장에 빌렸겠지. 그런데 얼마 뒤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에는 아버님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얘기했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돈 얘기를 꺼냈는데 확실한 대답도 안 해줘서 친정에 직접 얘기를 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찾아갔었다고? 그래. 어제 낮에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셨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친정아빠는 나이가 비슷하셔서 상견례 이후 2분이 종종 만나 술도 한잔하시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로 친정에 직접 찾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찾아가서 돈 얘기를 하셨답니다. 친정아빠와 5시간을 얘기하다 가셨다는데 아빠도 얘기를 들으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거래를 하는 게 내심 불안했던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했고 이번엔 돈으로 해결했는데 또 안 좋아지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대답을 바로 못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친정에서 이번 부탁을 거절해도 할 말은 없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포기를 모르시고 저희 집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보다 시모가 더 난리였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 응?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도 알잖아. 남들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정리하라고 쉽게 말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아니라고. 이 회사 무너지면 아버지도 함께 무너지는 거야. 이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 앞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친정에 가서도 또 우시면서 회사 무너지면 시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빠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고민하시다가 결국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대신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시부의 회사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하게 살겠다 싶을 때 남편이 본인도 사업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회사는 어쩌고? 회사는 관두면 그만이지 뭐. 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자기한테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실은 나도 아버지처럼 회사 운영해보고 싶었어.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뭐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인가? 그런데 엊그제 아버지랑 저녁 먹고 들어왔잖아. 그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야 당연히 회사 차리는 게 꿈이니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자기한테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래도 나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일 버린 것도 아니고 미리 말하는 건데 반응이 꼭 그래야 해? 안 돼! 아니 왜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할지 어떻게 일할지 뭐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 자기는 직장 다녀야 해. 월급 받으면서. 야, 너무하네. 지금 나 무시하냐? 무시가 아니라 자기는 직장인이 맞다고. 제가 여태 지켜본 남편은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님이 오래 사업을 하시고 그걸 또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자랐다고 해도 사업 기질까지 닮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결정하는 걸 어려워하고 무엇보다 소액으로 주식을 한번 했었는데 작은 변동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선택을 해야 할 때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 폭넓지 못했죠. 멘탈이 약한 편이라 사업할 때 많이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당장 월급이 적더라도 다니던 회사를 꾸준히 다니며 승진도 하고 경력을 쌓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는데 회사가 아닌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남편은 결국 사직서를 냈고 어느 날 친한 친구와 같이 일을 하게 됐다며 매장을 알아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은 그만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리고 내 친구가 부산에서 음식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돈은? 자기한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어디서 났는데? 혹시 대출 받았어? 자기 몰래 대출을 어떻게 받아? 아버지가 주셨어. 아버님이? 아버님 회사가 다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남편이 돈 걱정 없이 본인 장사를 해보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니 한숨부터 나왔는데요. 아무리 요리 잘하는 친구랑 같이 일한다고 해도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첫 시작이 어떻든 남편의 말대로 일단 시작은 했으니 저도 더 이상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된 거 잘 되기만 바랐습니다. 남편은 매장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매일 바빴고
같이 일하기로 한 그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 그래도 경력이 좀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자기 가게는 못 차리고 이번에 남편의 권유에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에 믿음이 갔습니다. 가진 돈을 다 보탰다는데 그게 남편과 정확히 5대5는 아니었기에 사장은 남편이 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볼 때 남편의 친구가 하는 일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바쁘게 살았어요. 저는 회사 일로, 남편은 가게 오픈 준비로 바빴죠. 시댁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저도 임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장사를 한다고 하니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게는 처음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확실히 남편 친구의 덕을 많이 보게 되었죠. 뭔가 뻔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힙한 스타일의 젊은 층이 많이 찾았고 평이 좋아서인지 주말에는 오픈런까지 정말이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주로 홀에서 손님 응대를 했는데 가게가 크지 않아 혼자 충분하겠다 싶었지만 결국 직원을 구하게 되었어요. 직원이 오기 전까지는 바쁜 주말에 제가 나서서 주문도 받고 계산도 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컸는데 자기 장사하면서 남편이 힘들어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반대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신메뉴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많고 유명해졌더라도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은 거의 비슷했는데 늦어도 11시 전에는 들어오던 사람이 12시를 넘길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기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많으니까 그러지. 자기 전화 안 받아서 민호 씨한테 전화했더니 아까 퇴근했다고 하던데? 어? 요즘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먼저 퇴근시킨 거야. 아, 그래?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바가지 좀 적당히 긁어라. 내가 뭐 밖에서 나쁜 짓이라도 하고 다닐까 봐? 누가 그렇대? 내가 장사한다고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지? 안 된다고. 갑자기 그 말을 왜 해? 나 지금 2호점 내야 하나 고민 중이야. 2호점이라니?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오는 손님마다 자기들 사는 동네도 매장 하나 내달라고 난리잖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이 장사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인기 좋을 때 한 번에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오니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장사가 잘 되어서인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기에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게 미안해서 직원을 구했음에도 주말에 나가 같이 일을 도울 때가 많았는데요. 한동안 저도 일이 있어서 못 나갔다가 오랜만에 시간이 되어 토요일에 남편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없고 주방에선 남편의 친구가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저 사장님 꽃집 가신 것 같은데요. 꽃집이요? 네, 자주 가세요. 어느 꽃집인데요? 이 바쁜 와중에 꽃집에 대체 왜 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꽃집 위치를 물어보니 바로 옆 건물이더라고요. 일단 손님이 많아서 저도 같이 좀 도왔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좀 빠지고 난 후 옆 건물로 가봤는데요. 그때 꽃집에서 나오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자기야. 뭐야?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할 소린데? 가게가 그렇게 바쁜데 알바생한테만 맡겨놓고 놀러 다니냐? 아니, 꽃집엔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게 꽃 좀 사려고. 그런데 왜 빈손으로 나와? 그게 미리 예약 주문한 거야? 이때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이 놀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예약 주문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하니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도 빠져나갔는데 저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꽃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기다렸다가 예약한 거라고 했고
꽃을 보낼 곳이 많아서 이것저것 고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땐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남편의 표정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하는 얼굴과 또 알바생이 한 그 말 때문이었어요. 사장님, 꽃집 되게 자주 가세요. 꽃집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그 꽃집이 잘한다기에 일부러 찾은 거라고 했는데 알바생은 남편과 그 꽃집 사장이 친하다고 했으니 뭐지 싶더라고요. 옆에서 콕까지 골마 차는 남편을 깨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집에 와서 편히 좀 쉬고 싶다는 남편이라 일단 기회 봐서 다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니겠지 하며 저 스스로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는데 저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원 한 명과 외근을 나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고 해서 일부러 남편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더니 웨이팅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밥 먹고 바로 회사로 들어가 봐야 했기에 이왕 왔으니 남편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또 남편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바쁜가 했는데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 온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애매해서 회사 근처로 가야겠다 싶어 차에 탔는데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그때 저 앞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옆에 있던 회사 동기는 빨리 출발하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의 식당 바로 옆 건물이었고 아차 싶더라고요. 꽃집 앞에서 남편을 마주쳤을 때 유리문 안으로 살짝 보였던 그 꽃집 사장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걸 보는데 팔에 소름이 돋았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야 하나 싶었는데 같이 나온 직원과 회사 근처로 가서 간단히 식사 후 회사로 들어갈 예정이었기에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또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꽃다발을 사왔더라고요. 무슨 날이야? 꽃을 다 사오고? 자기 생각나서 샀어. 예쁘지? 참, 아까 우리 알바생이 그러던데 자기 다녀갔다고. 그런데 왜 안 먹고 갔어? 손님이 많아서. 자기는 어디 갔었어? 나 점심 약속 있어서. 가게 바쁠 시간에? 중요한 약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 왜 이날 물어보지 않았냐고요? 이번엔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느낌이 확 왔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더 숨어서 뒤에서 저 모르게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에게 따지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게 먼저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을 하면 집이 아니라 남편의 식당부터 찾았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일부러 마감 시간에 맞춰가며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남편이 혼자 남아 가게에서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길 건너에 차를 대놓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알바생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은 남편의 친구인 민호 씨였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의 말대로 혼자서 메뉴 개발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정확히 5분 뒤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차가 있는 뒤쪽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옆 건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꽃집에 간 거였습니다. 저는 빨리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넌 뒤 그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미 꽃집은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계속 그 건물 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그 여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꽃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아예 건물 안쪽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마감 후 옆 건물로 들어왔고 저는 꽃집 뒤쪽 큰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날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 바로 그 건물 8층에 꽃집 여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식당이 있는 건물과 달리 꽃집이 있는 곳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따라 타고 싶었지만 이내 문이 닫혔고 며칠 뒤 저는 해당 층을 알았으니 아예 8층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이 짓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장사해서 돈 좀 버니까 이제는 딴짓이라니. 용서하고 말고도 없었습니다. 증거 내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8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땐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매일 만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날은 또 열심히 남편의 핸드폰도 뒤지고 업무용으로 뽑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도 뒤졌습니다. 남들은 꽃구경이다 뭐다 주말에 놀러 다니기 바쁘던데 저는 일 마치고 나면 남편 뒷조사를 해야 했고 주말에는 더 바빴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때는 정말이지 세상에 저 혼자만 불행한 여자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온 날도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꽃집에서 곧 시들 것 같은 것만 골라둔 걸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런 꽃을 받고도 제가 좋아했다며 남편과 그 여자가 둘이 나눈 메시지를 보니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지고 또 뒤져서 남편과 그 꽃집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임을 알게 된 저는 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꼭 영상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꼭 영상이 아니라 사진도 좋았고요.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해당 건물 8층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잡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남편과 저는 꽤 오래 만난 건데 제가 작정하고 다르게 꾸미니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 그리고 평소 안 입던 스타일의 옷까지 입고는 복도를 지나치면서 두 사람을 지나치자마자 저는 바로 뒤돌아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꽃집 여자의 집은 거의 복도 끝이었습니다. 그 집 현관문이 열리고 둘이 들어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네요. 제가 아무리 배운 게 많지 않더라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법으로 걸린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그 꽃집 여자의 애정행각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집이 어딘지도 알았기에 두 사람의 모습을 제 폰에 담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부부라는 게 뭔가요?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으면서 더 단단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사업해서 망하고 돈을 다 날려도 그걸로 이혼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장 힘들고 제 말을 듣지 않던 남편에게 화를 낼지언정 이혼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 외도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시댁일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어가고 있으니 더 신경 쓸 일도 없어서 저도 이제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건 모른 채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일하던 그 친구가 그만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직원이 왜 이렇게 안 구해지냐? 집에 와서 남편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길래 뭔가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더니 직원 더 구하려고? 알바생 말고 주방에서 요리할 사람? 왜? 민우가 그만뒀거든. 이렇게 중요한 때 그만둬서 내가 참 난감하게 됐어. 그럼 당장 어떻게 해? 나도 음식하는 거 배워서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데 2호 점 준비도 해야 해서 바빠질 건데
내가 주방에만 붙어 있을 수 없으니 빨리 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 같이 일한다고 집에 자주 왔을 땐 끝까지 함께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쉽게 그만둘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가게 장사가 잘 되니까 보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 빚도 절반 이상 갚았다고 좋아했거든요. 빨리 나머지도 갚고 돈 모아서 집을 산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만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민우 씨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한 말과 달랐습니다. 살던 곳에 새로 가게를 차린다고 했다길래 저도 처음엔 의아했는데 역시나 그건 거짓말이었죠. 그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고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터지면서 남편의 친구가 그만둔 거였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툭 하면 자리 비우고 단골 손님들도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리고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하도 비워서 저 혼자 그 많은 주문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가게 차리는데 절반을 보탠 건 아니어도 그래도 동업한답시고 돈도 보태고 같이 일 시작한 건데 대우가 해도 너무해서 그만뒀습니다. 2호점도 저한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꽃집인가 뭔가에 아는 사람 있다면서 말을 바꾸는데 제가 어떻게 믿고 계속 같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조심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 친구도 알고 있던 거죠. 남편의 외도를.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을 말리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2호점을 내면 분명 망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제 인생이 여기서 더 망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모는 시부사업이 다시 잘 되고 거기다 자기 아들이 하는 장사도 대박이 났으니 그야말로 매일 돈 쓸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아들과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뭘 하라고요?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 같은 며느리를 본 적이 없어.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무슨 며느리가 시댁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냐고 그러더라. 저 일하느라 바빠서요. 세상에 회사 다니는 며느리가 너 하나냐? 그리고 바쁘면 내 아들이 더 바쁘지. 사장인데. 솔직히 너 처음부터 별로였어. 그래도 내 아들은 4년제 나와서 배울 만큼 배웠는데 넌 천문대 나와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 다닌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둘이 좋다는데 결혼시켜야지 해서 시켰는데 이건 뭐 시댁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 남편 잘 나가는데 지 혼자 바쁘다고 하질 않나? 긴 말할 거 없다. 이쯤에서 이혼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만 그동안 이혼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러니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와 이혼시키고 남편이 좋다는 그 여자와 살게 해주려는 거였죠. 저는 증거를 모았음에도 수시로 남편의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해서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시모에게 꽃집 여자 얘기를 하고 또 셋이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시모는 이날 이제 살만하니 우리 수준에 맞는 새 며느리 얻어야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러고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번 일을 시모에게 다 맡길 생각이었나 봅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시모가 와서 한 말을 그대로 말했더니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니, 엄마가 왜 그랬지?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니, 내가 장사도 잘 되고 사장 소리도 듣고 하니까 그런 생각하신 것 같다는 거지. 암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겠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극성에 못 이겨 이혼하게 되겠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 며느리 얻고 싶다는데 저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는 친정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고 무엇보다 아빠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연했어요. 시댁이 힘들 때 친정에서 돈을 주신 걸로 급한 불을 끈 건데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니 이제와 새 며느리를 얻겠다고 하니 기막힐 수밖에요. 그런데 시모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시댁에 빌려줬던 그 돈은 시부 사업이 다시 안정되면서 바로 돌려받았거든요. 서로 뭔가 남아있는 것도 없고 저희 둘 사이에 애도 없으니 하루빨리 갈라서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는 웃으면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시모의 생각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막상 이혼하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그러겠다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시부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시모나 남편은 제 앞에서 표정 관리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니 무척이나 신이 났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끝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친정에서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얼마 뒤 시댁은 제가 예상한 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혼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실은 시부 회사가 어려워서 친정에서 돈을 받을 때 아빠가 그 큰 돈을 다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확실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좀 천천히 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부 도와드렸는데 처음엔 시댁에서도 그거라도 어디냐며 고맙다고 받았어요. 그런데도 시부의 사업이 잘 풀렸던 건 친정아빠가 뒤에서 몰래 도와준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지인분 중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회사를 운영하셨거나 현재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기에 시부의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분께는 거래처로 이어주면서 급한 불도 끄고 다시 회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빠가 이 사실은 시부에게는 비밀로 했는데 그건 시부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것만으로도 자존심 다 버리고 찾아온 걸 텐데. 이러셔서 당연히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장 급한 불을 끄게 해주었던 건 친정아빠가 현금을 주셨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솔직히 그때 그 돈으로 빚 다 해결한 줄 아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했다고. 그나마 우리 동현이 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서 잘 된 거야. 이러면서 친정에서 해준 그 돈은 갚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힘들 때 친정 도움받아 해결한 걸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절이 된 줄 아는 게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친정 도움으로 시부 사업이 잘 풀린 거고 그 때문에 남편이 장사하는데 초기 자금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부 사업은 그렇다 쳐도 친정아빠 입장에서 딸 수준을 가지고 시모가 막말을 해대니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고민할 것도 없이 시부 회사에 도움을 주었던 아빠 지인분들께 연락을 해서 단번에 다 끊어버린 겁니다. 투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단번에 끊는다고 하니 시부 회사는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후 남편은 바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시댁으로 간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내는 곳은 시댁이 아니라 그 꽃집 여자의 집이라는 것을요. 저와 이혼 도장까지 찍었겠다. 그 여자와 새살림 차릴 생각에 들떴겠지만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고 상가녀 소장까지 도착하면서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도장 찍었다고 해서 바로 남이 되는 건 아니라 법적으로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서류상으로 부부였는데 상황이 급해지니 남편이나 시모나 이걸 또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뭐? 자기? 우리 이혼하지 않았나? 도장을 찍긴 했지만 그게 내가 원해서였어? 엄마, 이제는 어머니 핑계 대는 거야? 네가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애초에 이혼할 일이 없었겠지. 아니? 그전에 네가 바람이라는 걸 피우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아무리 이혼하라 하셔도 우리들이 어떻게든 잘 살고 있었겠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러는데. 그거야 법으로 하면 다 밝혀질 텐데. 여기서 입 아프게 내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니?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자주 가던 꽃집 사장일 뿐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정말이라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 여자 집에 손잡고 들어가고 그래? 네가 평소에도 얼마나 그 꽃집에 드나들었으면 알바생도 다 알더라. 아니 진짜 오해라니까?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해보자니까? 아참, 그런데 말이야. 아버님 회사는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그렇게 한 번에 투자금이랑 거래처랑 다 발을 빼버리면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전화했어? 아니, 우리 아빠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거래 끊은 그 회사들 당신 아버님 사업이 망해 갈 때 거래하기 시작했던 회사 아니야? 투자금도 그렇고. 이쯤 되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딱 감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길래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친정아빠의 돈은 물론이고 그 회사들이 아빠의 부탁으로 도와주신 거라고 말이죠. 저는 남편을 바로 내쫓았습니다. 시모가 이혼을 하라고 했을 때 살던 집은 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부 회사를 도와준 것도 있고 자기 아들 장사도 잘 되어가고 곧 2호점도 내면 돈방석에 앉을 테니 이까지 집이 아쉬울 리 없었죠. 그러니 이혼할 때 집을 준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을 낸 것도 생각만 하면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일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음을 알고는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았고 늦은 밤에 자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뻔한 얘기였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나 전화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사안이 너무 급해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니죠.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너희 아직 법적으로 후보잖아. 아직 서류상으로 정리가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요? 이혼하기로 한 거 취소해라. 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 때문에 너희 갈라선 거니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도장도 찍었고 서류 정리도 곧 끝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 꽃집 아가씨가 며느리가 될 텐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뭐? 이날 저는 너무 졸리기도 했고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려오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상황이 급했는지 남편과 시모는 또 한 번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하긴. 정말 아까는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빠가 잘 참으셨지 뭐. 이날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니 아빠는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셨다가 엄마가 계속 눈치를 주면서 진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 취소하라는 말에 아빠도 똑같이 한 말씀 해주셨답니다. 이혼이 장난입니까? 해달라고 해서 도장 찍었는데 취소라니요? 왜요? 이혼하면 더는 도움 못 받을 것 같아서는 아니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 이보세요. 제 딸에게 수준에 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하셨다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딸이 그쪽 아들하고는 수준이 맞지 않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빠르게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시모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시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했고 상간녀 소송도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당연히 시댁이나 남편이나 모두 난감해하면서 뒤늦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인데 용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 때문에 그 꽃집 여자는 남편과 당연히 틀어지게 되었고 남편과 저도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판결문이 나오면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 들은 얘기가 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시부의 회사는 당연히 망했고 투자금 회수 때문에 급하게 건물을 다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팔아도 나올 게 별로 없었나 보더라고요. 전 시댁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2호점을 빠르게 내서 돈이라도 벌어볼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말처럼 쉽게 되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게요? 같이 일했던 전 남편의 친구가 없으니 가게 매출은 예전 같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2호점을 무리하게 냈으니 당연히 잘 안 됐습니다. 손님도 없었고요. 맛집은 그 맛이 중요한데 전과 달라졌다는 평이 많아지면서 손님이 점점 줄게 된 거죠. 큰 손해를 보고 2호점은 바로 정리를 했는데 그나마 유지는 되던 원래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옆건물 꽃집 여자와 불륜 사이였다는 게 소문이 났거든요. 저도 건너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정말 문 닫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뻔뻔하게도 그래도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으신 편이었잖아. 나 술했어? 아니, 나 맨정신이야. 나는 뭐 어디든 일자리 구하면 그만이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 오래 일하시던 일터가 사라지고 지금 사는 게 정말 말이 아니야. 전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취직시켜달라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친정아빠에게 부탁해서 저번처럼 전 시부 모르게 좀 도와달라 이거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당연히 길 한복판에 세워두고 제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해줬습니다. 본인도 잘못한 걸 아는지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가길래 결국 아빠를 불렀는데 이날 아빠를 만난 전 남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드렛 일도 상관없나? 네네 그럼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좋죠. 그런데 그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아버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자존심 좀... 여기 온 것도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일할 사람이 정말 일할 의지가 있는지 봐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있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씨. 야, 아빠 폰을 왜 가져가? 번호 지웠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날 아빠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전 남편은 핸드폰을 급하게 뺏어서 전 시부 번호를 지워버렸고 인사고 뭐고 그냥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전처럼 아빠가 몰래 뒤에서 도와줄 거라 내심 기대를 했나 본데 본인이 한 잘못을 그새 다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 가장은 이제 전 남편이니 돈 벌어서 빚 갚고 살려면 싫어도 월급쟁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전 남편의 삶과 달리 저는 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이 좀 험난해서 한동안 힘들긴 했지만 가족이 있어 버틸 수 있었네요. 아직 젊어서 재혼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당장은 싫습니다.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제 인생에만 집중해 보려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빨리 아물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